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라임 카너서 TV의 정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무원 유학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공무원 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유학을 갈 수는 없겠지만 젊은 청년 공무원들께서 혹시라도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공무원 유학에 관련된 4편의 영상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상으로 공무원이 유학 가면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서 유학 취직을 하고 유학을 갔다 온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이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보다도 유학을 가면 좋은 점들이 더 많구나 느꼈었고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일단 휴직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유학 가는 자체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최대 5년 동안 유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5년 동안이면요, 박사를 따고도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2년 동안 월급의 50%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가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유학을 갈 수도 있지만 해외 학위를 취득하고 본인한테도 좋지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선진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의 이득이다라고 보지 않고요.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번 영상에서 유학 가면 좋은 장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을 가는 주요 지역이 있죠. 대개 미국으로 가거나 유럽으로 갑니다. 지역에 따라서 공무원이 누릴 수 있는 여러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가지는 이 장단점이 극명하거든요. 유학을 가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으로 가면 장점이 당연히 이제 영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학문이 가장 발달하였고 주류 학문을 취급하는 곳이 미국 대학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시게 되면 미국이 가지는 그 좋은 교육 시스템 그리고 대학교 네임밸류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과 대학이 주는 주류 학문을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위를 취득하면 전 세계 어딜 가서든 취업이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 경제적으로도 제일 잘 나가잖아요. 학위를 취득하면 자연스럽게 미국 영주권이나 이민까지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국 대학교들에서 미국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한국 내 대학교 대기업, 연구소, 공기관 등등 취업이 쉬워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가면 단점이 뭘까요? 이제 박사과정에 합격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GRE도 봐야 됩니다. GRE는 대학원 입학 시험인데 GRE도 준비를 해야 돼서 대학원 입학 에 대한 노력과 부담이 가중된다 이렇게 보고요.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자비로 가게 된다면 학비가 어마무시하게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안 문제도 있고요. 애들 교육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럽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에서
각각 1년씩 2학기씩 코스웍을 할 수 있는 장학생에 선발되었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게 스웨덴에서 1년, 영국에서 1년, 네덜란드 1년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코스웍을 밟았고요. 마지막 연도에 1년 동안 이제 박사 학위 논문을 지도를 받았습니다. 논문 지도는 교수님들에게 받았고요. 가족들도 스웨덴에 거주했었고요. 유럽으로 가시면 좋은 점이 유럽은 EU라는 유럽연합이라는 그것으로 대학교들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복수 학위 과정들이 잘 돼 있어요. 코스웍을 대학교들마다 나눠서 들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 대학교에서 몇 학점을 이수했으면 다른 학교 가서 몇 학점을 이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기마다 자매 결연이 맺어진 학교에서 코스웍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전공 중에 그 메인 대학교의 지도 교수님 말고 다른 교수님들한테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 교수님이 모든 것을 다 전공한 것이 아니고 각 교수님들은 자신의 특수 전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스웨덴에 있었기 때문에 스웨덴의 장점은 뭐냐. 스웨덴의 박사 학위생은요, 공무원 신분입니다. 일단 이 스웨덴의 대학교는요, 공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의 모든 대학교는 나라의 돈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사 학위생들도 공무원 신분으로서 나라가 주는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박사에 합격이 되시면요, 스웨덴 정부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혜택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혜택들 말고도 박사생으로 지원되는 여러 혜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비, 통신비, 그리고 기숙사, 결혼을 했으면 가족 기숙사, 패밀리 도미토리라고 해서 가족 기숙사 방이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원룸이 아니라 방이 하나 있거나 거실도 있는 그런 패밀리 도미토리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싼 가격에 제공을 받아서요,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가족 기숙사 방에 저희 가족들이 살았고요. 방은 하나였고 거실이 되게 컸는데 방 안에서 다 같이 자고 했지만 숲 속에 풍경이 좋은 산속 숲속 안에서 재밌게 아주 쾌적하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기숙사는 뭐 물값, 와이파이 전부 다 공짜였어요. 공짜. 그리고 전기세도 없었어요. 다 포함인 거예요. 방 하나에 거실 하나였고 화장실 하나였고 베란다, 발코니죠. 이런데 한 달 월세가 대략 800유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110만 원 정도? 지금은 더 비싸겠죠. 제가 2017년도였으니까 7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거의 4년 동안 있었는데 정말 싼 겁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이 월세가 굉장히 비싼데요. 저는 이 대학교 혜택을 보고 싸게 잘 살았습니다. 두 번째 장점이 뭐냐. 스웨덴이 물가 비싼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한국에서.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먹거리가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밥상 물가가 굉장히 저렴하다. 특히 고기, 우유, 빵, 과일, 그러니까 이런 식자재들이 너무 싼 거야. 밥을 해 먹으면 싸게 잘 즐길 수가 있었어요. 좋았어요. 과일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빵도 한국에 있으면 못 먹는 빵들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우유도 마찬가지고. 고기는 뭐 한국에 반 가격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스테이크도 많이 먹고 이것저것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식비는 비쌉니다. 외식비는 서울보다 약 한 20% 비쌌던 걸로 기억합니다. 교통비도 나쁘지 않았고 통신비 나쁘지 않았고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스톡홀름이 수도인데 스톡홀름에 있었던 건 아니고 다른 도시에 있었거든요. 그래도 대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살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영국도 비슷했어요. 영국도 런던을 제외하고는 서울보다 오히려 쌌다. 밥상 물가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물가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냥 서울이랑 비슷할 거예요. 아마 런던 제외하면은 나머지 유럽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대학생이면 여러 혜택이 부여돼서 교통비, 통신비, 기타 등등이 할인을 받게 됩니다. 남유럽, 스페인이나 이런 데는 물가가 더 쌉니다. 예, 스페인이나 이런 데는 제가 여행을 가면 물가가 너무 싸고 와인이나 맥주 이런 것들이 너무 싸가지고 가끔씩 놀라기도 했었죠. 그 다음 혜택이 의료 혜택이 있습니다. 의료비를 따로 지불 안 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세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 한 33%를 떼갑니다. 그래서 이 33%에 이런 혜택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전부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값이나 기타 검사 비용 이런 것들은 청구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과 비용이 있으면 뭐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비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무료는 아니다. 가족들이 모두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보다 질은 확실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완전히 무료니까 거의 무료니까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혜택입니다. 가장 큰 혜택. 교육입니다. 자녀들 교육이 무료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배우자 교육비도 무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공무원이신 분이 스웨덴으로 박사 유학을 갑니다. 배우자하고 자녀 한 명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 한 분도 무료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배우자도 대학교나 어학당이 무료입니다. 당연히 이제 스웨덴이기 때문에 영어도 하지만 스웨덴어를 해야 돼요. 문제는. 그래서 이 유학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1년 만에 스웨덴어를 어느 정도 배웠다, 점수가 있다라고 하면 배우자도 석사 학위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합격만 하면 공짜예요. 배우자도. 그러니까 5년 동안 휴직을 해요. 배우자가 2년 동안 스웨덴어 공부를 해서 스웨덴어 점수가 있는데 이걸 받으면 석사 과정에 입학할 수가 있고요. 입학을 하면 무료입니다. 석사 과정이. 그리고 학사도 마찬가지고 학사도. 이런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한국 대학생이야. 대학생인데 스웨덴으로 학부로 이제 입학을 하려고 하면요. 학비가 무료가 아니에요. 생돈을 내야 됩니다.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학비가 무료가 아니에요. 그런데 배우자가 박사 비자로 받아서 오면 배우자가 무료라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큰 혜택이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면. 그래서 자녀 공부도 시킬 수 있고 배우자도 덩달아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치원에 국제학교가 있는데요. 무료고요. 다만 이제 초등학교 이상은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무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비싸요. 제 기억으로 한 학기당 4,000유로 정도 됐나? 한 학기당 4,000유로면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양질의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1년에 대략 1,000만 원 정도예요. 1년에 1,000만 원. 국제학교 보내기가 굉장히 비싼데 1년에 1,000만 원 정도다라고 하면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 정도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는 투자할 만하다 생각이 들고요. 한 달에 한 80에서 90만 원 꼴로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자녀 한 명당. 저축을 좀 해놓고 오시면 이 정도는 부담이 안 됩니다. 스웨덴이나 유럽의 박사들은 거의 전액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 아닌 것도 있죠. 그러니까 자비로 가면 당연히 전액 지원이 아니겠지만 대부분 지원을 해줌. 그래서
입학을 할 때 장학생으로 선발 되시면 월급하고 그다음 학회 참여 비용, 비행기 값이나 숙식비 이것을 제공받습니다. 1년에 정해져 있어요. 한 2,000유로 정도 되고요. 제가 월급이 얼마였냐면 기억이 나는데요. 대충 2,800유로 정도 됐거든요. 한 달에. 그런데 세금 떼고 33% 세금 공제하고 제 월급 통장으로 찍혔던 게 대략 1,900유로였어요. 그래서 대략 한 240만 원 정도 됐죠.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1,900유로로 집값 패밀리 기숙사 800유로 내고 대충 1,100유로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걸로 아껴 쓰면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밥상 물가가 싸기 때문에 1,100유로도 좀 남았어요. 아껴 쓰면. 생활비로 대략 한 800유로 정도 나갔고요. 나머지 통신비, 외식비, 기타 등등 해서 1,100유로를 다 썼던 것 같습니다. 미국 박사 과정보다 유럽은 연구 중심의 학위 과정이다. 미국은 코스웍 중심이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논문만 잘 쓰면 돼요. 근데 미국은 논문 플러스 코스웍, 성적도 있고 시험도 잘 봐야 돼요. 중간중간에 졸업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졸업 시험에 미달이 되거나 점수가 그 기준 점수에 못 미치면 잘려요. 잘림. 박사 과정에서 지원이 중단된다든지 학비가 갑자기 이제 안 들어온다든지 그런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했지만 미국에서 박사하는 것이 더 어렵고 철저하고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쳐주죠. 그래서 미국 학위가 더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럽에서 박사학위를 하면 단점이 유럽의 학위로 전 세계에 다 취업이 되죠. 전 세계에 취업이 되지만 미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유럽의 학위는 미국에서는 잘 안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실력에 따라 다르고 연구에 따라 다르고 당연히 다 다릅니다. 이건 일반화할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대개 유럽 학위자들은 미국 학위자들이 밀리고요. 유럽 학위자들이 미국 가서 취업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외로는 당연히 괜찮죠. 그래서 그런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들이 있어가지고 공무원이 유학 가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유럽을 기준으로 유학 가면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도 장점이 많고 극명하게 단점도 있고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유학휴직 제도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께서 자기 개발에도 좀 더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이런 좋은 기회들을 바탕으로 사기업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런 좋은 혜택과 기회들을 잘 활용하실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하고 한국 이 두 나라를 빼고 이런 유학휴직 제도가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이나 유럽 다른 나라에서도 경찰관이 공무원이 이렇게 5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학을 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공부하는 동안 많은 유럽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던 동기생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왜 니네 나라는 그렇게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학도 할 수 있고 그러냐, 너무 부럽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퇴직하고 공부하러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공무원 유학휴직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유학 준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학위 취득이 왜 어려운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